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권감독관에게 넘긴 이른바 한명숙 사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의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로 해서 잘한 것이다라고 명분을 삼아놓고 그것을 회피함으로써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어제 법사위에서 추미애 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사실상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행사로 검찰과 법무부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오늘 이슈들을 모아서 기자 언박싱에서 전해드립니다. 지금은 국가 비상시국입니다. 민생 경제와 국가 안보 앞에는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들은 하루빨리 합의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본회의를 미룬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가 소통하고 대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입장 박성준 원내대변인으로부터 들어보고요. 이어서 2부에서는 코로나19 시대 극복을 위한 특집 인터뷰 이철우 경북도지사 연결해서 코로나19 극복과 경제대책 등 현안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떤 시기가 부장보다 늦게 끼어나오나? 인턴 주제에 뭘 한다고 함부로 주둥아리를 놀려? 안녕하십니까, 시니어 인턴 이만식입니다. 지난해 곽철용 신드롬으로 큰 화제를 일으킨 배우 김용수 씨가 최근 MBC 드라마 꼰대 인턴으로 돌아왔습니다. 3부에서 김용수 씨 인터뷰와 함께 한 주간의 연애 소식들 알아보고요. 4부 빅데이터 코너에서는 교착된 남북관계 6.17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빅데이터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6월 19일 금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를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코로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 0시 기준 총 4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걸로 나왔습니다. 줄어들지가 않네요. 국내가 32명이고 해외 유입이 17명인데 예. 좀처럼 50명 안팎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좀처럼 안 줄어드는데 이게 지금 전문가들은 좀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어요. 지금 그 김호란 교수 연구팀에서 발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이 상태에서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에는 7월에는 한 800명 수준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폭발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또 이번에 대전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에. 대전에서 집단 감염. 또 방문 판매 업체 발로 이제 시작돼서 병원으로 가고 뭐 이렇게 뭐 집단 감염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이쪽도 확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예, 개인 방역을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WHO가 올해 말 코로나 백신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했네요. 예, 올해 말에 WHO가 코로나19 백신이 1개에서 2개 정도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수미아 스와미나탄 WHO 수석과학자는 18일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서 현재 약 200여 종의 백신 후보가 연구되고 있으며 연말쯤에는 1개에서 2개 정도 개발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연말이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행보를 보이는 거죠. 그렇죠. 백신이 원래 보통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내년 말이나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WHO의 말대로 개발이 된다면 상당히 빠르게 개발될 수 있는 거죠. 예, 백신이든 치료제든 어쨌든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한명숙 사건 위정교사 의혹에 대해서 대검 감찰부에 배당하도록 지시했죠.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이죠. 이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이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라는 이제 진정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현재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됐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대검 감찰부가 진행하도록 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예, 원래 감찰부가 감찰하게 돼 있던 것을 윤석열 총장이 감찰하지 말고 인권감독관에 내려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진정이 4월에 접수가 됐고 약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제 감찰부가 좀 사안을 본 다음에 감찰 개시를 하겠다고 했더니 윤석열 총장이 5월 말이었죠. 5월 말에 돼서 이거를 이제 대검 인권부로 넘겼고 절차에 따라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사건 번호가 두 개예요. 예. 인권감독관건 하나, 감찰부 하나. 예.
그것도 이제 복사해서 보냈다고 하는데 예.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무리하는 이유가 일각에서는 자기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비판을 좀 직면을 했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사건도 마찬가지로 감찰이 아니라 인권감독관실로 배당을 해서 예. 좀 논란이 많았잖아요. 예.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무리와 편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일단 검찰정법상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 모든 사무를 지휘감독을 할 수 있긴 해요. 예. 그러니까 뭐 검찰총장이 지시를 해서 그 배당한 경위 자체는 불법은 아닌 거죠. 예. 근데 추미애 장관이 무리와 편법이 있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거든요. 예. 감찰을 해야 될 사안인데 인권침해 사안으로 변질시켰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을 다시 이제 감찰부로 배당하도록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했고, 그리고 이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된 경위도 조사를 해서 그에 따른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회의에서는 고 한만호 씨 동료 수감자죠. 한은상 씨의 편지가 공개됐어요. 예,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뭐 이제 한은상 씨가 이제 이 검찰이 거짓 증언을 교사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한 입장이기 때문에 6월 25일 날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이 광주교도소를 방문해 조사하겠다고 통보를 한 모양입니다. 예. 근데 이제 한은상 씨는 이 조사를 거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못 믿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 그렇죠. 이유를 본인이 밝혔는데요, 편지에서. 그러니까 이 진정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들이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중지시키고 가로챈 자들이다. 그래서 모해 위증교사의 범행을 사실 그대로 조사할 의지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모해 위증교사에 가담한 검사가 바로 윤석열 총장과 함께 특수수사를 하던 측근이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민단체 쪽에서는 이거는 모해 위증 교사이기 때문에 예. 범죄라고 보는 거고 예. 검찰은 인권 문제였다. 수사할 때. 이걸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게 예. 이 감찰부에 처음 접수된 사건, 진정 사건은 한은상 씨가 넣은 진정이 아니에요. 예. 당시 이제 고 한만호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동료 죄소자 최모 씨거든요. 예. 이 최 씨가 4월에 진정을 넣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뭐 뉴스타파 보도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요. 예. 그런데 이제 검찰의 이유는 진정인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뭐 인권이 침해된 사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감찰부가 예. 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뭐 예.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감찰부 쪽 입장은 또 다른 것이 감찰부는 감찰 사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수사와 기소를 예.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찰부가 조사를 해서 비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사에 착수하고 그에 따라 기소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 또 이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또 자신의 SNS에 이런 조사를 복수의 조사를 해서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취지로 글을 올려가지고 또 논란이 되기도 예. 했죠.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것이고 그래서 감찰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 지금 시민단체 쪽에서는 징계시효가 아니고 이거는 모해위증 교사 범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찰부 입장하고 똑같습니다. 예. 단순히 감찰이 아니라 징계시효가 문제가 아니라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자, 어쨌든 지금 법무부 장관이 감찰부에서 조사하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예. 이 대검 쪽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렇죠. 대검 쪽에 지금 조치는 아직 나오지 아직 않고 있죠. 말은 없죠. 예, 아직 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철 통일부 장관 사표를 결국 수리했습니다. 예, 19일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뭐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18일 날 김 장관하고 이제 만찬을 가지고 사의 표명에 대한 입장을 좀 문 대통령이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의 표명에 대한 입장은 기존에 김현철 장관이 밝혔던 것과 뭐 그걸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예. 쪽에서는. 자, 후임 장관에 대해서 뭐 정치권 인사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네요. 일단 뭐 여당 내부나 정치권 쪽에서의 반응이 이제 뭐 정치권 인사가 이제 발탁이 돼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유력하게 이제 하마평에 오르는 인사들이 있는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예. 의원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일단 거론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 그 다음에 우상호 의원, 삼선의 홍익표 의원 등도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정치인이 가야 된다는 것은 예. 정부적 감각이 필요한 자리다라고 예, 판단했을 그렇죠. 거고 리더십이 필요하다. 관료들에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 예. 뭐
김현철 장관과 좀 대비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권 인사가 예, 나오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발탁이 좀 오래 걸릴 경우에는 현재 예. 그 서호 통일부 차관이 당분간 승진 기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상임위원장 선출을 오늘 원래 하겠다고 했었는데 연기됐네요. 예, 오늘 원래 그 상임위원장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의 D-Day였죠. 예. 오늘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후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연기했습니다. 예. 박 의장은 야당의 원내 지도부 공백 등을 감안해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했으며 양당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합의해달라고 촉구를 했고요. 예. 다음 본회의 일정을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자, 미래통합당이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조영훈 대표는 아직 자명 중이고. 여전히 자명 중이고 지금 양당이 협상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또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안 받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결국 결과물을 건질 것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협상을 해서 건질 받자라는 얘기 것은 있죠.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 좀 있긴 있습니다. 왜냐면 근데 뭐 과거처럼 또 국회를 파행하고 뭐 장애투쟁하고 예. 삭발투쟁하고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초 미래통합당 원내지도부의 입장은 뭐 18개 상임위를 다 넘겨주더라도 철저히 소위 말해서 밟히는 모습을 좀 보여서 예. 동정 여론이나 반발 여론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전략을 짰던 것 같아요. 예. 이게 당내 이제 강성 의원들의 좀 주장이 강하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오히려 그것보다는 지금 초반부터 발목 잡기를 한다는 여론이 좀 강하게 잡히면서 딱히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 내부에서도 협상을 빨리 해서 법사위를 넘겨줬어도 중요한 상임위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예결위원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그런 것들을 좀 건져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주에서 일어난 스쿨존 사고에 대해 경찰이 예. 특수상해죄를 적용한다고요? 예, 경주경찰서가 지난달 25일 경주 동천동의 한 초등학교 근처 스쿨존에서 그 SUV 차량을 운전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뒤에서 들이받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는 특수상해죄를 적용을 하기로 했고요. 예. 당시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이 다친 초등학생 B군의 가족들이 일부러 와서 아이를 친 것이다라고 이제 이의를 제기했고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네티즌들도 고의성이 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여론이 들끓었거든요. 경찰은 고의성이 있다고 봤고 이게 고의성이 있다고 본 것 중에 하나가 국가수의 결론이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는 결론이 왔기 때문에. 예, 국가수가 2차례 이제 감정을 했는데 예. 고의성이 좀 인정된다라고 좀 평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예,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의 판결 지금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 어제 기일이 열렸는데 하루 만에 종결됐습니다. 심리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저도 좀 놀랐는데요. 예. 대법원 전원합의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논쟁적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예. 좀 여러 차례 심리를 예. 하거든요. 그것도 사건 기록도 다 살펴봐야 될 텐데 어제 그냥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선고일은 잡지 않았습니다만. 예, 잠정적인 종결이라고 하는데 사실 종결된 거죠. 예. 지금 언론에서 왜 잠정적 결론이라고 처음에 누가 잘못 쓴 것 같은데 예. 그냥 결론이 난 겁니다. 잠정적 결론이 그냥 아니고. 종결이 된 거고요. 종결이 됐습니다. 종결이 됐으니까 이제 선고일만 잡아서 판결을 하면 되는데 결론이 났으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결정을 내렸을까? 이렇게 빨리 결정 내렸을 것이면 소부에서 판결을 하지 왜 전원합의체에 넘겼느냐. 예, 그런 비판도 있고요. 그래서 간쪽에서는 이렇게 빨리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여론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어떤 전원합의체 생각이 아닐까. 이제 앞으로는 이 원고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대법관들이 이제 상의를 해야 되겠죠. 예. 이제 서로 상의를 하는 과정을 거칠 텐데 예. 이게 심리를 빨리 종결한 것이 예. 상의하는 치열한 논의를 하기 위한 것인지 예. 혹은 소위 말해서 이거 더 볼 것도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인지 후자 쪽이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느낌이 좀 이상하다는 좀 예감이 저도 이렇게 하루 만에 종결되는 건 전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래요. 뭐 결과가 나오면 알겠죠. 뭐 유죄인지 무죄인지. 예, 그렇긴 한데 좀 특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시사저널 류지만 기자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인터뷰 코너로 돌아옵니다.